매일 보는 유튜브 때문에 노후가 달라집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집은 조용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 켜서 영상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어느새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이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분은 점점 밝아지십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새로운 걸 배우고 손주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점점 무거워지십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불안해지고 세상이 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제가 30년간 시니어 심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유튜브 영상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매일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삶의 품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유튜브가 과연 어떤 노후를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67세 노년 심리 전문가 이천만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매일 보니까 세상을 믿을 수 없고 다 화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배울 게 많고 하루가 기대됩니다. 무엇을 바꿨을까요?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유튜브가 당신에게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요즘 표정이 어두워진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이 매일 보는 유튜브 시청 습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편안한가요? 아니면 뭔가 찜찜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는 있는데 보고 나면 왠지 불안해요. 불안한데도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보게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언덕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물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흐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같은 곳으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골이 파입니다. 깊은 도랑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물이 자동으로 그 길로만 흐릅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뇌에는 깊은 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익숙한 감정, 익숙한 생각, 익숙한 반응들이 길처럼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자동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빠르게, 깊게,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어떤 길을 자주 다니느냐입니다. 만약 매일 보는 유튜브가 불안을 주는 영상이라면 뇌는 불안이라는 길을 매일 다닙니다. 불안의 도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자동으로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보는 영상이 평온함을 준다면 뇌는 평온의 길을 매일 다닙니다. 평온의 도랑이 깊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편안해집니다. 제 연구실에 오신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유튜브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영상이 전부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괴롭히는 이야기, 재산 다툼, 배신, 사기 등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볼 때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속으로 날 싫어하는 거 아닐까?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닐까?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뇌가 훈련받은 겁니다. 매일 의심하는 영상을 보니까 뇌가 의심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저는 박할머니께 3주 동안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막장 콘텐츠 대신 다른 영상을 보시도록 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건강정보, 요리, 옛날 노래 같은 영상 말입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극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의심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편안해졌다고. 이게 뇌의 힘입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영상이 당신의 뇌를 훈련시킵니다. 불안을 훈련시킬 수도 있고 평온을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은 당신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뇌는 어떤 감정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막장 콘텐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습니다. 다음이 궁금하고 시간도 잘 가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피로로 바뀝니다. 68세 이정숙 할머니의 일주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이야기를 화가 나면서도 끝까지 봤습니다. 화요일 아침 또 비슷한 영상이 떴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 이야기. 이번에도 봤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다툼, 배신, 사기, 불효. 처음엔 남의 일 같아서 재미있었는데 점점 기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러 마트에 갔는데 앞사람이 새치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새치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화가 났습니다. 저 애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는데 인사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막장 콘텐츠의 함정입니다. 영상 속 이야기가 내 일상 속으로 스며듭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모든 게 의심스럽고 불공평하고 화가 납니다. 왜 시니어가 특히 이런 콘텐츠에 빠지기 쉬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고 집은 조용합니다. 그럴 때 자극적인 영상은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잠깐이지만 뭔가 일어나는 느낌을 줍니다. 둘째, 공감 때문입니다. 영상 속 할머니가 겪는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고 자식 때문에 서운했던 적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셋째,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길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냥 계속 보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당신이 그런 영상을 보는 이유를 압니다. 심심하고 외롭고 시간이 남아서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재미있다는 것과 삶에 좋다는 건 다릅니다. 담배도 피울 때는 좋습니다. 술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안 좋죠. 볼 때는 재미있지만 마음에는 독이 됩니다. 6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정치 비난 영상을 보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거짓말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보면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처음엔 영상 속 정치인한테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변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멍청해 보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김할아버지가 성격이 나빠진 걸까요? 아닙니다. 매일 보는 영상이 화내는 법을 가르친 겁니다. 뇌가 화내는데 익숙해진 겁니다. 작은 일에도 자동으로 화가 나는 몸이 된 겁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요즘 표정이 어떤가요? 예전보다 인상이 굳어 있지 않나요? 혼잣말을 할 때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요? 짜증, 불평, 한숨이 많지 않나요? 이게 전부 영상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보는 콘텐츠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유튜브는 뭘까요? 좋은 유튜브와 나쁜 유튜브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조회 숫자로? 아니면 댓글 숫자로? 아닙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보고 난 뒤에 나를 보는 겁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났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아니면 편안한가요?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그냥 무기력한가요? 이게 전부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보고 나면 당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쁜 콘텐츠는 보고 나면 당신을 조금 더 불안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유튜브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을 낮춰줍니다. 70세 최순희 할머니는 건강정보 영상을 즐겨보십니다. 무릎 관리법, 혈압 조절법, 치매 예방 운동. 처음엔 불안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무릎이 아픈데 병원 가야 하나?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겁만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나쁜 콘텐츠는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은데 나는 왜 적을까? 저 할머니는 자식이 효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안 올까? 저 집은 돈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 비교하면 할수록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다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63세 박기철 할아버지는 텃밭 가꾸기 영상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 밭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 상추가 어제보다 조금 자란 걸 보고 기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내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걸 배웁니다. 세 번째, 작은 실천을 남깁니다. 막장 드라마는 보고 나면 시간만 가고 감정만 소모되고 끝입니다. 좋은 콘텐츠는 뭔가 하나를 남깁니다.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 요리 영상을 보면 오늘 저녁에 해보고 싶습니다. 운동 영상을 보면 당장 따라하고 싶습니다. 정리정돈 영상을 보면 서랍 하나라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상추 한 포기를 심었다면 내일 물을 주러 나갑니다. 일주일 뒤에는 자란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한 달 뒤에는 수확해서 아침 밥상에 올립니다. 작은 실천이 삶을 채웁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존중하게 만듭니다. 나쁜 콘텐츠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은 뒤처졌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야 합니다. 좋은 콘텐츠는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도 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67세 한명숙 할머니는 옛날 노래 듣기 채널을 즐겨보십니다.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20대에 처음 남편 만났을 때, 30대에 아이 키우던 때, 40대에 열심히 일하던 때, 힘들었지만 참 열심히 살았구나. 나 잘 살아왔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튜브를 봐야 할까요? 건강정보 채널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생활지혜 채널은 작은 실천을 남깁니다. 취미 채널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회상 채널은 나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노후를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거울 볼 때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손주 만났을 때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완전히 다른 노후가 됩니다. 그럼 당장 오늘부터 뭘 바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좋은 영상만 봐야지. 막장 영상은 안 볼 거야.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 성격이 나빠서?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따라하세요. 첫 번째, 보고 나면 기분 나쁜 채널을 정리하세요. 지금 당장 유튜브를 켜보세요. 홈 화면에 뜨는 영상들을 보세요. 그 중에서 이런 영상이 있나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 누가 사기쳤다. 이런 영상 제목이 보이면 영상 아래 점 3개를 누르세요. 그럼 메뉴가 나옵니다. 관심 없음을 누르세요. 이 채널 추천 안 함을 누르세요. 처음엔 조금 불안할 겁니다. 볼 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유튜브가 알아서 다른 영상을 추천합니다. 69세 김정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심심했다고 합니다. 볼 영상이 줄어든 것 같아서요.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졌습니다. 요리 영상, 정원 가꾸기, 건강정보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튜브 켤 때 마음이 편해요. 뭘 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아침과 저녁 콘텐츠를 분리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영상이 중요합니다. 첫 영상이 하루 기분을 결정합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영상을 보세요. 꽃 구경 영상, 새소리 듣는 영상, 아침 운동 영상. 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요. 저녁에는 조금 더 깊은 영상을 봐도 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 이야기, 인생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들이요. 왜 이렇게 나눠야 할까요?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시작해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면 되니까요. 6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정치 뉴스를 보셨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거짓말했다. 그럼 아침부터 화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새소리 듣는 영상을 봅니다. 숲속 풍경, 계곡 물소리. 그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루가 가볍게 시작됩니다. 정치 뉴스는 저녁에 봅니다. 저녁에 보면 덜 화가 납니다. 곧 잘 시간이라 오래 안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상 선택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내 기분이 어떨까? 편안할까? 불편할까? 배울 게 있을까? 그냥 시간만 갈까?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겁니다. 그냥 보면 되는데 왜 질문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자동으로 좋은 영상을 고르게 됩니다. 71세 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예전에는 자극적인 제목만 보면 무조건 클릭했습니다. 이제는 클릭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이거 보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 대부분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봅니다. 다른 영상을 찾습니다. 서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볼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좋은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 정보, 요리, 여행, 음악. 예전엔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것만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똑똑합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당신이 오래 보는 영상을 기억합니다. 막장 영상을 30분 봤다면 유튜브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막장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다음에도 막장 영상을 추천합니다. 반대로 건강정보 영상을 30분 봤다면 유튜브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건강정보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다음에도 건강정보를 추천합니다. 유튜브는 당신이 오래 머무는 감정을 키웁니다. 불안에 오래 머물면 불안을 키워줍니다. 평온에 오래 머물면 평온을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에 머물 건지. 처음 2주가 중요합니다. 2주만 좋은 영상을 보세요. 그럼 유튜브가 바뀝니다. 홈 화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입니다. 유튜브라는 시스템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보고 나면 기분 나쁜 채널 하나만 지워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하나 더 지우세요. 모레는 아침에 볼 영상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 당신의 유튜브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달라져 있습니다. 노후는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늘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후가 됩니다. 특히 유튜브는 매일 보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어떤 분은 3시간도 보십니다. 그 시간 동안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본 영상 하나가 내일 아침 기분을 만듭니다. 이번 주에 본 영상들이 이번 주 말투를 만듭니다. 이번 달에 본 영상들이 이번 달 표정을 만듭니다. 막장 영상을 한 달 보면 표정이 굳습니다. 건강 정보를 한 달 보면 뭔가 해보고 싶어집니다. 비난 영상을 한 달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감사 영상을 한 달 보면 작은 것에도 고마워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채널 하나만 지워보세요. 아침 영상 하나만 바꿔보세요. 클릭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한 달 후
당신은 느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더 가볍다는 걸, 거울 볼 때 표정이 조금 더 밝다는 걸, 손주 만날 때 할 이야기가 생긴다는 걸. 이게 좋은 유튜브의 힘입니다. 당신을 조금씩 매일 나아지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유튜브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노후가 바뀝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떻게 습관을 만들어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찬란한 인생이막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유튜브로 내일의 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잠시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란한 인생이막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